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가톨릭 학생회 주최, 전남대학교 가톨릭학 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첫 살아있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정시 선배님의 이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82학번이신 방준환 선배님은 학내 활동으로 가톨릭 학생회, 광주대교구 가톨릭연합회 문화부장, 사물놀이회 창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셨으며 졸업 후 1988년 5월 LG전자에 입사하시어 현재 LG전자 미디어 사업팀 운영팀에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 만학도로서 2014년 한양대 건축환경공학과 음향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살아있는 세상 이야기를 해주실 방준환 선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후배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이제 그 전에 실은 95년도인가 저기 공무원 연수원인가 거기에서 가톨릭 학생회 우리 학생회 11월인가 선물전시 말고 거기에서 했던 것이 돌맞인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2006년인가 7년에 그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지만 지금도 주말부고 하지만 모처럼 와갖고 이제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아마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2002나 2003 학번쯤 될 것 같아. 남자애인데. 그래서 졸업을 하고서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같이 이제 끝나고 뒤풀이 하면서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제가. 왜냐면은 자기는 취업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참 같이 좀 고민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여러분 후배들 소린가 누구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내 후배들한테 여러분 나이대가 지금 내 아들이 지금 24살이니까 하고 둘째 놈이 이제 19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니까 같은 아들 딸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저 소리한테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그럼 하십시다 해가지고서 우리 그 학사에 학사에 내 후배들하고 같이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만 내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럼 정기적으로 그 선배들이 그 살아있는 세상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that's good idea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됐고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기회가 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내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시험 기간이고 또 이제 어쨌거나 찬물고를 좀 이렇게 타야 되니까 시간이 무리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거 요즘 시험 기간인 모양인데 굉장히 큰 행운을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자면은 저는 그 대학교를 6년 동안 다녔어요. 전남대학교를. 왜냐면은 전남대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반이 요즘으로 보니까 어쨌든 집에서 군대 다니는 공익요원인데 군대를 여기 31사단인가 그쪽으로 다녔어요. 그쪽으로 다녀갖고 출근은 그리하고 퇴근하게 되면은 다시 후문에 내려서 학교 와서 심한 경우에는 머리 이렇게 스포츠 머리 해가지고서 시위도 참여하고 잡혔으면 그냥 거시기 한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6년 동안 다니게 됐어요. 이제 6년 동안 다니게 된 것이 실제로 제가 학교를 입학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가톨릭 학생회에 들어와서 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내가 이바그에서 카톨릭 학생회 다니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두꺼운 베이스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박에서 그때는 이제 회원들도 많았지만 선배들도 많았고 실제로 그 공대를 다니지만은 그 학교 다니면서 카톨릭 학생에 연관된 다른 조직에서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사회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공학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된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내 나름 많이 토의하고 친구들하고 토의하고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논쟁을 하고 하면서 나의 밑거름이 됐어요. 내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좀 그 시험을 본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대부분 뭐 스펙 쌓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말 그대로 청년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기 밑거름을 쌓아가는 것이 나는 대학이라고 봐요. 그걸 내가 경험을 해왔고 경험한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88년 2월 달에 졸업했으니까 몇 년 됐냐 지금까지 졸업하고 나서 한 20한 7, 8년 됐나? 27년째. 27년 생활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카톨릭 학생회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카톨릭 학생회 활동하면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 문화회라는 것, 카톨릭 학생회 내에서 문화회라는 것도 만들었었고, 그 문화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건 모르겠는데 4, 5년 그런 때 교구 행사하면서 실제로 카톨릭 학생회에서 그 대학생 연합회지만은 학생회에서 문화회하고 또 우리가 만드니까 각 성당에 있는 청년들끼리 또 하나의 문화회를 만들었어요. 청년문화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청년문화회하고 카톨릭 학생의 문화회하고 같이 교구 행사에서 여러 가지 저 길놀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문화회에서 사문화회는 굉장히 흥을 돋기는 어떤 익사이팅을 시키는 이 분위기를 띄워주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88년 5월에 실제로는 LG전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LG전자에 들어와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부서를 경험해보기가 어려워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R&D, 인사 이런 데에서 거의 퇴사할 때까지 혹은 옮겨봤자 한두 개 부서, 좀 유사한 부서 정도 옮겨서 뭐하고 하는 그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R&D만 지금 27년 동안 있었는데 그 R&D 중에서도 다양한 전자제품을 만들지만 전자제품에 전기전자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구 메카 부분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지금 개발하고 몸담고 있는 것은 음향 제품, 오디오 제품이기 때문에 그 스피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메카를 제외하고 저는 전부 다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때는 R&D 인원으로서, 어떤 때는 매니저로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한 것을 우리 아들을 비롯한 우리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응?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나중에 한 챕터로 있지만은 그 벤치마킹이 뭔지 아시죠? 응? 벤치마킹이라는 것하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는 못하지만은 잘 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어떤 업체라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그 사람이 혹은 그 회사가 혹은 그 회사에서 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서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한, 쉽게 말하면 모디피케이션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잘 되도록 하는, 이것이 벤치마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면교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자성어로 반면교사라고 얘기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반면교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못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혹은 잘못되고 있어, 그 잘못한 사람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반면교사다. 반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혹은 저 회사가 제대로 안 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되면은 좋겠다 하는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반면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은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반면교사로 해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것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라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 전문 연구원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뭐 기업체에 취직할 수도 있고, 그 학교로 가서 선생님을 한다는 것도 어떤 취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행동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면은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27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몇 가지를 그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인 것을 포함해 가지고서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생활 하는데 어떤 어떤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생활 방식, 대인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당면 과제인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저한테 당면 과제 취업에 대해서, 이 취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 R&D 쪽에 있지만 제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팀장을 하면서, 팀장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팀장을 하면서 실제로 그 면접관으로 갑니다. 이제 그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관으로 가는데, 왜 일개 R&D 그 한 부서에 있는 팀장이 면접관으로 가냐? 내 사람 뽑아야 되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팀에서, 우리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리게 되면은 이제 인사팀에서 뭐 2배수 혹은 3배수에서 뽑아요. 서류 전형해서 이렇게 뽑아서 최종 면접은 그 인사 담당자하고 팀장들 몇 명이서 이렇게 그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개별 면접을 해요. 할 때 그 면접을 할 때 실제로 이력서를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하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경험을 해본,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실무적인 거, 현장적인 거,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거 세 가지로 해서 나누는 부분이고. 자,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줄까요? 순서대로. 네. 그러면은 일하는 방식보다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은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책에서라든가 그런 데서 자주 봤을 겁니다. 타이틀을 굳이 정하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것은 주로 내가 경험했던 혹은 내 주변에서 있었던 신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 이론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뭐 인문학적으로 막 잡혀 있어가지고 뭐 얘기해야 된다, 심리는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줄 거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회에 발을 내딛고 회사를 들어가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살아남아야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도태됩니다. 도태된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포기도 하고 혹은 위에 사람들의 눈에 안 들어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인사고과가 안 좋아서 잘리기도 하고 비근한 예로 인사고과라고 아시죠? 요즘 미생 나는 작년에 만화책을 사가지고서 한 3번 도파를 했는데 미생에서도 나오지 않나 인사고과라고 해서 인사고과가 어떤 거냐 하면은 1년 단위로 해서 자기가 내년에는 연초에 작년 연말이지 않게 이를테면은 올 지금 12월이면 12월이나 1월 달에 내년에는 내가 어떤 업무들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잡아요. 자기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부서에서 자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라고 해서 큰 목표 단어라든가 덩어리만 주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맞춰가지고 나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는 어떻게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서 연말에 자 그럼 어떻게 너는 계획 세운 것이 이것이었는데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어? 못했어? 제대로 했구나 100% 못했네 80% 오 엑셀런트 120% 150% 오 슈퍼 엑셀런트 150% 해서 사람한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인사고과예요. 그 스코어를 가지고서 보너스를 더 주고 저 연봉이 얼마나 더 올라가고 혹은 연봉이 삭감되거나 혹은 스테이하고 혹은 도태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신뢰를 들자면은 제가 입사했을 때 8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대체 이제 그 설계실이죠. 그 비디오 설계실, 비디오 알죠? 테이프 레코더. 비디오 설계실에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님 뭘 알겠어요. 이제 졸업해가지고서 그냥 모든 것이 신기롭지. 근데 가서 있다가 뭐 선배들이 일 시키면은 그 일이나 하고 뭐하고 하다가 한 3개월 정도쯤 되니까 지금으로 보면 팀장이 야 자리 배치 다시 해 하니까 사람들이 예? 하더니 옛날에는 철제 책상이 있어요. 철제 책상이 요즘에는 그냥 민주화돼가지고서 그냥 아무렇게 앉는데 옛날에는 서열순으로 앉아요. 호봉순으로 쫙 이렇게 앉는데
심사가 오게 되면 맨 앞에 앉히거든요. 복도가 이제 저쪽이고. 근데 야 자리배치 자세 하니까 예 하더니 철제 책상을 들고서 막 이리 옮겨 저리 옮겨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내 자리가 한가운데야. 결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에는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는 많이 안 뽑습니다.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문대 졸업한 사람이 나보다 1년, 2년 혹은 3년, 4년 먼저 들어왔지만은 호봉이 낮는 거야.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뭐 고졸하고 전문대하고 2년 차이 호봉을 2년 호봉을 줍니다. 전문대하고 대졸하고 4년대 대졸하고 4년 호봉을 줘요. 근데 당시에는 민주화가 덜 돼가지고 고졸하고 전문대하고 4년 호봉을 주고 전문대하고 대졸하고 4년 호봉을 줘요. 그러니까 4년 이내에 들어왔던 그 전문대 졸업생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동갑이건 간에 전부 내 앞으로 가서 앉는 거야. 하면 그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나는 쟤보다 3년 먼저 들어와서 쟤보다 4년 먼저 들어와서 이만큼 했고 내가 지금 쟤보다 일을 무지하게 잘하는데 쟤보다 성과를 내고 이만큼 더 많이 내는데 왜 내가 쟤 앞에 앉아야 되냐 하는 그런 불만들 혹은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윗사람이 알아주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만 많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봐보세요. 일하다 보게 되면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사장님, 내가 왜 그 전문대 우리 회사 사람들을 신뢰를 드느냐 하면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가져요. 불평불만을 갖는데 그 중에서 그 나중에 10년, 20년 놓고 보니까 99% 이상이 도태돼요. 그런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도태돼요. 스스로 나가 그냥 못 버티고 나가. 그 속담에 중이 절이 싫으면은 절을 떠난다. 나가요. 다음 나가서 잘 되냐? 개뿔 안 되지. 근데 그 중에서 전문대에 나왔으면서 그런 불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살아남고 부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내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일하는 것이 긍정적이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운다 생각하고서 일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해요. 무슨 일을 하러 가더라도 이것이 아니라 룰루랄라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두 번째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평불만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전문대에 나와가지고서 내 부서에 나랑 같은 부서에 있다가 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있는데 실장 임원 바로 아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최초 나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서 딱 시류를 보고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어학이면 어학에 대해서 무지하게 파요. 당시에는 이제 그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일본 부품 거의 한 메이저 부품들이 한 90% 이상이 일본에서 들어온 부품이에요. 일본을 해야 되겠다. 무지하게 일본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바이어 만나고 일본 부품 업체 만나고 하려면은 걔가 있어야 돼. 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죠? 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잘리면 안 되는 거야. 걔 회사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살아남아요. 그렇게 해서 전문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서 과장, 차장, 부장, 실장까지 하고 다른 데 나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대부분 보게 되면 그렇게 또 이제 그 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 실장까지 했던 사람 보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서 불평만 있건 없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어학이라는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실장까지 학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실장까지 가서 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모든 일이 긍정적이야. 스트레스가 받아도 해놓고 긍정적이야. 그런 사람은 지금 팀장을 하고 있다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즐겁게 일하게 되면은 살아남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곡지고요. 보게 되면 즐겁게 일하는 것이 보여요. 뭐 여러 개 팀장님 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저 지금 불만만 가지고 있는데 쟤는 쟤 일을 재밌게 하네. 됐네 하는 거 보여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 후배들도 있고 우리 딸내미들도 있고 하는데 결혼해서건 어쨌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은 것은 절대 다른 사람 흉을 보지 마라. 다른 사람 흉 보지 마라. 다른 사람 흉 보면 아무리 친하다는 사람한테 쟤는 말이야 어쩌고 입맛이야 얘기 안 될 것 같죠? 누가 듣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를테면은 다른 애한테 얘기 안 할 거다 생각하고 지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몇 달이 건너면 다 들려. 하게 되면은 그 실제로 비유를 당했던 사람은 얼마나 계신가 볼게요.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를테면은 내가 이제 팀장이 아니라 팀원을 하고 있을 때, 저도 이제 반면교사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들이 있을 때, 팀원으로 있을 때, 내 팀장 있던 사람이 같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을 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흉을 봐요. 저 새끼는 말이야 맨날 일찍 집에나 가려고 했었고, 이거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맨날 휴가는 있었고 어쩌고 흉을 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은, 아니 내가 만약에 조금 일찍 가거나 내가 아주 그 집안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더라도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를 씹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교사 삼았죠. 나는 저걸 조심해야 된다. 왜? 내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내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서 흉을 보는데, 당연히 저 사람한테는 나 흉 안 보겠어요? 하면 나는 저 사람한테 흉 본 것은 내 귀에 들려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상사가 다른 사람을 나를 앞에 앉혀놓고 흉을 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가 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후배 사원이라든가 부하 직원들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면담을 하건 뭐하건 할 때 다른 사람 흉을 안 봅니다. 차라리 인사고과를 확 그냥 조져버리게 주더라도 흉을 안 봐요. 왜?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흉 잘못 봐가지고서 살이 나빠지고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절대 흉 보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세요. 다음에는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생활 하면서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적을 만들지 말라. 적을 만들지 말라. 나중에 네가 피본다. 적을 만든다는 것은 일을 하건 주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건 뭐라건 굉장히 자기 주장 혹은 자기 부서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언성을 높이고 싸웁니다. 파이팅을 해요. 파이팅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서 나중에는 끝나고 되게 되면 미안해 시끼야 하면서 이렇게 푸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끝까지 가게 되면은 적이 돼요.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고서 내가
팔을 받아들이고 내가 진실로 이루어야 될 것을 일을 관철시키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사소한 거 팔을 받아주고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 일을 관철시키면 실제로 5대5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협상에서. 한데 그 사소한 거 팔을 받아 귀찮고 뭐한다. 안 돼.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고 나중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일하는 저 사람한테는 이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안 해줍니다. 왜? 적이거든. 하면은 피본다는 것은 어떤 피보냐? 같이 일할 때는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할 때는 부서 간의 어떤 트러블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 회사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할 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데 있게 되면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있게 되면은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유사한 직종 기업에 들어가든지 유사한 직종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요즘 한국사에서 유행하는 갑과 을,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는 갑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떠나는 순간 을이 됩니다. 하면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부서 간의 대립이 심하고 제대로 풀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가서 을이 된다 생각해봐요. 죽지. 피본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갑이 없어요. 언젠가는 을이 갑이 되고 갑이 을만이 아니라 병이 되고 그랬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절대 적을 만들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럼 뭐 회사생활, 직장생활 하면서만이 아니고 나머지도 일반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꼭지가 뭐냐 하면은 요즘도 저 예비군 차량이 있나요? 예비군 차량 있나? 예비군 수송 차량? 예전엔 예비군 차량에가 그 손잡이 있는데 뭐라고 써졌냐 하면은 나는 젊었건을 서서간 들었더니 기억난가 모르겠네. 나는 젊었건을 서서간 들었더니라는 것이 써져 있어요. 당시에 이제 예비군 수송,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한다는 거 뭐 한다는 거 할 때 예비군 차량이 쑥 시내를 돌고 가면서 예비군을 이빨이 태워요. 시내버스만큼 태워. 아이씨, 앉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냐 하는 불만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써붙인 것이 나는 젊었건을 서서간 들었더니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말을 나는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생활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아요. 이 도움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헬프를 요청하는 것이 많아요. 다음 저는 내 경험했던 것을 내 부하 직원들, 후배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가 요청한 것을 다 해줍니다. 들어줘요. 다 해줘. 왜? 제가 하려면 2박 3일 걸리는데 제가 나한테 부탁한 것은 내가 하거나 혹은 내 부하 직원 지켜서 하게 되면 1시간이면 되거든. 다 해줘요. 왜? 저 사람이 아쉽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해줘. 그러면은 내일은 언제 하냐? 우리 일은 언제 하냐? 아씨, 나는 젊었건을 내일이 남게 되면 밤새도록 하면 어떠냐? 내일이 이만큼 남았는데 오늘 못 끝냈어. 밤새지 뭐. 밤새도록 하면 돼요. 근데 내가 1시간에 해줄 것을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해가지고서 내가 1시간에 걸쳐서 해줬다.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마워합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어느 부서한테? 우리 부서한테. 그런 것이 누적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또 많아요. 기벤택이야. 내가 필요할 때
이게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받은 것만큼 와, 이 날씨야. 아우, 예, 알았어요, 형님. 아야, 알았습니다, 박 팀장님. 아, 해드려야죠. 해줍니다. 절대 기부앤택이 존재하는 것이지 택앤기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해줘야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내가 요구를 할 때, 내가 부탁할 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젊은 서서간 어들이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헬프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내 일이 남게 되면은 밤새도 해도 돼요.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뭐 벤치마킹과 반면교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어디 이제 사회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좋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직장 생활 하게 되면 보고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보고서를 많이 써요. 두 번째, 보고를 많이 해요. 왜? 보고를 왜 하는지 아세요? 윗사람이 위로 올라갈수록 상세하게 모르거든.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파악해야 돼? 서류로 이렇게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써야 좋을지 지금은 감이 안 오겠지만은 잘 메모를 해둬요.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애들 보게 되면은 레포트를 써요. 선은 이렇고요,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요. 이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렇고요. 해서 결론은 이것인데요. 결론은 이것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소설을 써라. 소설을. 윗사람들은요. 특히 직급이 올라가고 임원이고 뭐하고 한 사람들은 그 읽어볼 시간 없어. 그 대기업 임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임원 되지만 나중에. 임원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 특히 대기업 임원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 자기 시간이 없어요. 비서가 스케줄 관리를 해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슨 회의 있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요. 어떤 보고에 참석해야 되고요. 1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밥 시간도 없어요. 저녁 5시부터 7시까지는요. 저 CEO 방문하는데 뭐 준비하는데 뭘 보고해야 되고요. 받는 것도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보고할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러죠. 자기 시간이 없어요. 다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언제 하냐? 밤늦은 시간? 아니. 그런 사람들은 밤에도 술 마시러 나가요. 왜?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술 마시는 것도 업무야. 다음 자기는 언제 하느냐? 집에 가세요. 12시 넘어서 매일 보고 몇 시간 못 자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소설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 No. 그 미생에 나온가 모르겠는데 보고서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 많거든요. 야, 이 보고서라고 해서 쫙 하게 되면 우리 그 학교들한테 유인을 뿌리듯이 쫙 뿌려져요. 보고를 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는 간단 명료하게 써야 돼요. 사설은 뒷장에 유첨으로 빼버려요. 내가 그렇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언제 발생했고, 언제 무슨 건이 발생했고,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뭐고, 대책은 뭡니다. 한 장. 필요할 때는 2장. 나머지 소설 쓰는 것은 시간 나면 보셔요 하고 유첨으로 해가지고서 빼놓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유첨 그 사람 못 봐요. 앞장만 보고 그래? 궁금하게 되면은 뒷장 열어봐요. 뒷장 안 봅니다.
보고서는 간단하게 써야 된다. 보고서는 상사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제일 잘 만든 보고서예요. 한 장짜리. 그 다음에 그 보고를 할 때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혹은 구두 보고라는 것도 많이 해요. 그 보고를 할 때는 보고하는 사람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은 그 속된 말로 깨져. 첫 번째,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이 많지. 거의 높은 사람들은 아주 예리해요. 이거 안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해서 얼려버린 거라든가,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 준비를 했는데 준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또 회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와요. 모르더라도 완전히 모르지는 않잖아요. 대충 라프하게는 안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 말고 그거 대략적으로 얼마쯤 됩니다 하고 대답을 하세요. 정확히 안 맞아도 좋아. 대충 라프하게 그건 알고 있잖아 하고 대답을 할 때는 숫자로, 가능한 숫자로 대답하고, 숫자로 대답할 때도 소수점 한 자리까지 대답해요. 올해 매출 성장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15% 정도고요. 이것보다는 올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성장한 부분이 15.3%입니다. 하는 거하고 어감이 어떤 거죠? 15.3%입니다가 활났지. 소수점 두째까지는 아니어도 15% 정도 됩니다 하는 것하고 15.3% 수준입니다. 콜라. 그래서 대답할 때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대답해라 하고, 잘 모르더라도 비슷한 것. 자기가 그 보고를 하기 때문에 라프하게 알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 말고 나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걸 끝내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가지고서 메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를 잘해가지고서 윗사람들한테 눈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고를 못 해가지고서 찍혀가지고 나중에는 도태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보고가 중요해요. R&D에 있다고 해가지고서 보고 안 한지 알아? 할 말씀. R&D도 보고 무지하게 해요. 자,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일할 때 끊임없이 제안을 해라. 끊임없이 제안하라. 보통 보게 되면은 일하는 부류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뭐에 대해서 시키게 되면은 첫 번째,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좋은지 나쁜지 좀 더 얘기할게요. 두 번째, 시키면은 꼬치꼬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서 안 하는 사람. 세 번째, 시키면은 시킨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만들어 오는 사람. 자, 여러분이 윗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팀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가장 좋겠어요? 세 번째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하는 스타일. 두 번째 잘하는 사람. 1번이니까 2번이니까. 헷갈리지.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2번이에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한 사람보다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 되면은 거기 밖에는 못해. 근데 시키면은 저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 핑계, 그 나쁜 의미로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라 그건 이렇고요. 그게 아닌데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오로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씨 내가 알았어요 할게요 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세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킬 때가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아지고 팀장이 되고 뭐 실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할수록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은 뭘 언제까지 해라 하고 지시를 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도저히가 안 돼. 일정으로 보게 되면 안 나와. 아웃풋이 이때까지는 안 나와. 그거 안 되는데요. 해. 진짜 안 돼요. 내가 좀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요? 안 돼요. 한국 속담에 3세판. 3세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지켜요. 100% 지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윗사람이 자기도 안 되는지 알아. 왜? 자기도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시키면은 이 사람은 위에서 어떤 타겟을 받았구나야. 위에서 어떤 타겟을 골을 받은 거야. 이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안 되는데도 까라면 까야 되는 것이 실제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남녀를 불문하고요. 한데 나는 꼴을 받아가지고 이때 해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부하사원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런 안 찍어버리겠어?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한데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여기 동안에 100%는 아니지만은 80% 정도까지라는 80%까지라도 해야 돼. 그것이 윗사람한테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혹은 부여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윗사람 전략을 무시를 하고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서 안 돼요 3세판 찍어버리지. 지켜버리지. 그런 일이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실제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있고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이따 다른 걸 한번 해줄게요. 어쨌거나 일을 할 때 끊임없이 제안하고 솔루션맨이 되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회사에 이제 아이디어맨 솔루션맨 얘기 나오니까 기업체 같은데, 특히 대기업 같은 데서는 쇠뇌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교수만 쇠뇌 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기만 종교 자체가 교리 자체가 쇠뇌 교육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쇠뇌 교육을 시키는데, 쇠뇌 교육 시키는 것 중에 요즘에 우리 회사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수영에 있어서 플립턴의 비밀 해가지고 플립턴이 뭔지 알아? 아는 사람? 수영에서 플립턴 다들 알아? 다시 되돌아올 때. 수영장 길이가 25m, 50m잖아. 하면 200m 해야 되면 4바퀴를 돌아야 돼. 4바퀴를 도는데 보드판에 터치를 해야지 도는 것이 감지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와서 다 손으로 꼭 이렇게 갔대.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오다가 중간중간 좀 뒤집어 가지고서 그 보드판을 발로 쫙 차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플립턴이래.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렇게 해서 플립턴으로 해가지고서 시간 단축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겠어. 3m 남겨놓고 3m 더 가서 찍고 가는 거다고. 3m 남겨놓고 그
그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서 턴 해가지고서 턴하게 되면은 가는 속도에 의해서 볼큐가까지 갈 거 아니야. 발로 터치하면서 그 반동에 의해서 가속도까지 붙여가지고서 나가는 굉장히 멀리 좋은 사람입니다. 자회사의 기업체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라라는 쇠뇌 교육으로서 요즘에 우리 회사에 플립턴의 비밀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어쩌면 쇠뇌 교육이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도출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수행사 플립턴의 비밀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일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10계명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 중에서 좋은 거 한 10계명이 그 성서에서만 나오는 10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삼위일체가 뭐 교회 다닌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라는 것이 참 부추긴 나름인데 LG전자의 10계명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직에서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회사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꼭지를 정해놓고서 그건 외우도록 시켜요. 왜? 모랄이라고 하지, 모랄. 일본 애들이 모랄을 많이 했어요. 자주 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모여가지고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의사 와 하고서 쫙 헤어져서 일을 하죠. 그래서 모랄 구호라고 하는 거죠. 왜? 그냥 아침에 가서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였지 하고 한다던가 그 생각도 않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출근해서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으쌰 하고서 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회사의 10계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칭찬을 자주 해라. 칭찬이 신바람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성경 말씀하고 대등한 어떤 그런 거예요. 칭찬이라는 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칭찬을 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즘 세태같이 성과 위주로 해가지고서 하게 되면 잘 안 나와요. 왜? 목표 골이라는 것은 이만큼 있는데 하는 거 잘 안 되거든. 하기 때문에 챌린지를 많이 하지 칭찬을 많이 안 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자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칭찬을 자주 해야 돼요. 특히 안 될수록 요만한 거, 사소한 거라도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익사이팅 돼. 챌린지를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면은 디프레스 돼요. 근데 요만한 것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칭찬을 받게 되면은 그 칭찬에 익사이팅 돼요.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들 나오잖아요. 애들 나온 것이 아니라 애들 낳고 이제 키우잖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나도 좀 우리 아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애들 요즘 육아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 애들한테 하지 말라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말아라. 해라라는 말을 주로 쓰라라는 어떤 그런 책자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하지 말라라는 것은 챌린지거든.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비난이거든. 해라라고 한다면 유도거든. 더 나은 것은 칭찬이에요. 칭찬. 어이구 잘했어. 아주 잘했어. 챌린지를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너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 부분은 야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는 거다고.
잘한 것이 있음에도 이 부분 놔두고 잘못한 거 있는 거 요만큼만 해가지고 내 새끼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막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칭찬을 자주 해라. 칭찬이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성서 말씀하고 대등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칭찬은 동료 혹은 밑에 사람 후배 부하 직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은 윗사람한테까지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부가 아니에요. 아부라는 것은 우리 성비비는 아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하면서 팀장님 아우 잘했어요 팀장님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 팀장한테는 엄청난 칭찬이 되고 엄청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내 부하 직원이 믿어주는 것이거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거든. 이럴 때면 부서 간에 있어서 트러블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협상도 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협상을 많이 하죠. 하다가 안 되는 것을 확 그냥 싸워버리거든. 근데 나중에 싸우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면 피보는 것은 내가 피본 것이 아니라 내 부하 직원들이 피봐. 같은 팀장으로서 뭐라고 못하거든. 하면은 업무가 이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이렇게 업무가 있는데 피보는 것은 누가 보겠어? 우리 부서이들이 피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협상을 하죠. 쇼부를 많이 봐. 근데 보다 안 되면 확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럴 경우에 만약에 밑에 사람이 내가 데리고 있는 설 2 혹은 3위가 부장님 잘했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나는 싸우고 왔는데 나중에 틀림없이 애들이 피볼 거다 하고 미안해 죽겠는데 애들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냐면 쟤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이 많았겠지 쟤들하고 할 때.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고 우리는 이제 또 죽었다 하는 거다고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팀장도 되고 하게 되면 한 번 파이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폴리티컬하게 이제 또 삥 돌아서 위에 해가지고 쇼부를 봅니다. 협상을 봐요. 근데 그만큼 내 밑에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이 나를 칭찬해 준다. 기분 좋죠. 내가 믿게 되죠. 칭찬은 동료나 부하 직원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한테도 한다. 또 이를테면은 소위 말하는 아부성이 한데 이를테면은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상사의 상사하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할 때 자기의 상사를 칭찬을 해봐요. 나중에 돌아가지고서 자기 상사가 나를 인정을 해줄 거예요. 뭐 아부성 얘기죠. 하지만 아직까지. 또 하나는 일할 때 있어서 아까 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또 하나 꼭지는 목표를 크게 잡아라. 백지연자 10개명 중에 하나가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 개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 5%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30% 달성이 가능해. 안 돼요. 한데 이 말이 맞아요. 목표를 크게 잡아라. 5%라는 것은 목표를 잡아놓게 나면은 잘해봤자 4%에서 5% 달성이야. 근데 30%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죽을똥살똥 하잖아요. 30% 달성은 안 돼. 하지만 10% 이상은 달성을 해요. 5% 목표 잡아놓고 5% 달성하는 거하고 30% 목표 잡아놓고 10% 달성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성과가 더 많냐. 당연히 30% 목표를 잡아놓은 것이 많죠.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곤하지. 하지만 성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표를 크게 잡아라.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토익 점수를 850점을 타겟으로 놓고 하겠다. 그래서 막 공부하는 것하고 그래서 820점 맞았어. 목표 달성 못했네 하는 것하고 나의 목표는 750점이다. 공부해서 760점 달성했어.
아, 나 10점 더 오버했다. 어떤 거 더 많아? 820점 더 먹죠. 그런 차이예요.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에 맞게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보고는 언제 하는 것이 좋아요? 1번 매일 한다. 2번 일주일에 한 번 한다. 3번 필요할 때 한다. 보고라는 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일이 진척되고 있는 것을 구두로라도 간단하게라도 구두 보고하는데 10초, 20초면 돼요. 매일 보고하세요. 이건 잊어먹지 마. 응? 나중에 졸업해가지고서 뭐 할 때 에브리데이 구두 보고를 해라. 에브리데이 구두 보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내 직장 상사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필요할 때 보고를 할 때 내가 대충 쓰더라도 그 사람은 100% 알아먹어요. 왜? 에브리데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 사람한테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가 필요 없어. 형식적이야. 근데 보고를 안 했다. 그런 구두 보고를 안 하고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보고서가 상세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루에 10초, 20초, 30초만 구두 보고를 하게 되면은 보고서 쓰는 거 간단해지는데 하나도 안 하다가 하게 되면은 무지하게 복잡하게 돼요. 보고서 만드는데 무지하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면 항시 수시로 해라. 수시 보고로 해라. 구두 보고로.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라는 것이 있는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있어요. 뭐 비즈니스가 뭐 업체 간에 이렇게 비즈니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 간에도 있고 선후배 간에도 있고 직장 상사하고도 있고 비즈니스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건 비즈니스는 둘이 만나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의사를 교환하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예요. 뭐 이제 윗사람들 뭐 골프 치고 이를테면 술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 그것도 비즈니스 맞아. 왜? 그 사람들은 다른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 만들어 가지고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비즈니스다 하고 그런 비즈니스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시간 날 때 쫓아다니면서 해요. 이를테면은 차 한잔 들고 다른 부서 가가지고서 자기 뭐 비슷한 동년배라든가 차 한잔 하시죠. 이런저런 얘기하고 비즈니스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얼마만큼 릴레이션십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비즈니스 그레이드가 달라져요. 등급이 달라져요. 쌍파 모르는 사람이 뭐 이거 하는 거라고 수시로 본 사람이 형 이거 알았어 시키야.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당신 보기에 좋다.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딱 보여요. 열심히 하는 놈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놈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나중에 느낄 겁니다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보게 되면은 고참으로서 선배로서 직장 상사로서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특히 R&D 같은 경우에. 근데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서 안 되는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맨땅에 헤딩하는 애들. 열심히 하면서 맨땅에 헤딩하는 애들. 어떤 거냐. 한 반나절 하다가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더 많이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게 되면 한나절은 해결이 돼버려요. 근데 자기 혼자 낑낑대고 3박 4일 동안 일하면서 밤새도록 하다가 고민하고 안 된 부분을 이제서 물어봐. 선배한테 물어보게 되면 뭐 저렇게 해. 30초면 끝. 3박 4일 동안 고민해서 답 안 나오고 30초면 끝나버려요. 물어봐라.
한테 물어봐라라니까 어떤 놈은 해보지도 않고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 이 새끼야! 자기가 해보고 나서 오다가 주어지면 해보고 나서 안 된 부분은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후배가 물어보는데 어떤 선배가 안 가르쳐 줄 거냐? 다 가르쳐 줘요. 해보고 나서 열심히 해보고 나서 물어봐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